한 사람이 평생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이미 눈을 떴지만 아내를 위해 평생 눈먼 척 살아온 남편의 이야기. 과연 이 남자는 무엇을 보았고 왜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유지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석주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한창 나이 농사일에 일가견이 있어 마을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농부였지요. 석주에게는 26살의 아내 연하가 있었는데 둘은 혼례를 올린 지 갓 3년이 된 새댁 새서방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으나 석주가 좋아한 것은 그녀의 얼굴보다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착한 며느리였지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게요. 어머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대요. 그러게요. 제가 일찍 마치고 들어가겠소. 석주는 아내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며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습니다. 가을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논둑을 손보는 날이었지요. 석주야, 잠깐 이리 좀 와보게. 마을 이장 김서방이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저 위쪽 산기슭 보이나? 바위가 금간 것 같네. 혹시 모르니 아래쪽 논에 있는 사람들 좀 불러내게. 석주가 고개를 들어 산을 올려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위쪽 바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모두 피해. 석주는 소리쳤지만 논 아래쪽에는 김 이장의 어린 아들이 혼자 물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운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울기만 할 뿐이었지요. 석주는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아가, 무서워 마라. 아이를 낚아채 안고 논둑 너머로 내던지듯 밀어냈습니다.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석주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쾅! 주먹만 한 돌이 석주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뒤이어 쏟아지는 돌무더기에 석주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석주야, 석주야. 정신을 잃은 석주 주위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달려가 연하를 불러왔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연하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온 얼굴이 피범벅이고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 허 의원님을 모셔와.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마을 의원 허 씨를 모셔왔습니다. 허 의원이 석주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마뼈에 금이 갔고 눈 주위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눈을 다시 뜰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눈을 못 뜬다니요? 머리를 다친 충격이 큽니다. 지금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석주는 사흘 밤낮을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남편 곁을 지켰지요.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고 약을 달여 입에 넣어주고 밤새도록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보, 제발 눈 떠요, 제발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석주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연하가 부둥켜 앉아 석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허공을 응시할 뿐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요? 보이지가 않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석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허 의원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눈 자체는 멀쩡합니다만 머리를 다친 충격으로 보는 기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석주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21창 나이의 농부가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시어머니 박씨 노인은 며느리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야, 너무 원망스럽게 했구나. 한창 좋을 나이에 눈 먼 산에 뒷바라지를 하게 생겼으니 하지만 연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남의 자식 살리려다 다친 건데 이게 무슨 원망할 일입니까?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연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할 긴 세월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주의 긴 어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석주가 스스로 선택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아침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잃은 뒤로 집안의 모든 일은 연화의 몫이 되었지요. 논에 나가 모를 심고 밭에서 김을 메고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남편을 씻기고 약을 다리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연하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봄바람이 따뜻해요. 그래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봄날 같소. 석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연하는 뜨거운 햇살 아래서 홀로 눈을 메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집에는 눈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물 좀 가져다 주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을 걸었지만 연하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석주는 집안에서 지팡이의 의지에 더듬더듬 걸음을 옮겼고 연하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돌봤습니다. 여보, 문지방 조심하세요. 한 뼘 더 가면 마루예요. 고맙소. 당신이 없었으면 진작에 어찌 되었을지. 석주의 목소리에는 늘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못하는 척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홀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하는 밭에 나가고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다녀온다고 나가셨지요. 고요한 방 안에서 석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거미줄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보였습니다. 보인다 보여. 석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만져보았습니다. 사고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만 보이더니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시 아내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논에 나가 일할 수 있고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주는 급히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당장 밭에 나간 아내를 불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허리가 끊어지겠네. 연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주는 반가운 마음에 여보 하고 부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살짝 내다본 석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에는 거적 가마니의 쌍걸음을 가득 짊어지고 있었고 한 손에는 무거운 쟁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옷은 흙투성이에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허리가 짐의 무게에 휘어질 듯 했습니다. 연화는 짐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네. 하지만 어쩌겠어. 당신 살리려다 다친 건데. 평생이라도 모셔야지, 평생이라도. 연하는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석주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눈을 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온몸으로 집안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의 꽃다운 나이에 남자 몫의 일까지 혼자 해내며 살아가는 아내. 석주는 당장 달려나가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눈 떴어. 이제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쉬시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가 밥상을 차려 들고 왔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연하는 남편 곁에 앉아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석주는 감은 눈으로 아내가 떠주는 밥을 받아 먹으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연하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등 좀 밀어드릴게요. 땀 좀 씻으세요. 아니요. 괜찮소. 당신이 더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연하는 정성스럽게 남편의 등을 씻겨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시 예전처럼 집안일을 혼자 떠안게 될 것이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논밭일을 하고 남편까지 챙기느라 녹초가 된 이 사람. 차라리 내가 눈먼 채로 있으면 이 사람은 적어도 남편 걱정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석주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방 안을 더듬거렸습니다. 여보, 화장실 가고 싶소.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연하가 부축하는 손을 잡으며 석주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척, 아내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석주는 스스로 어둠 속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석주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지.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석주가 소경이 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연하는 더욱 수척해졌습니다. 한창 때에 탱탱했던 살은 빠지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얼굴에는 피로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주 앞에서는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여보, 오늘 추수 도와줄 일꾼이 온대요. 일꾼이요?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요. 괜찮아요. 김 이장님이 당신 덕분에. 아들이 살았다고 품앗이로 보내주신다네요. 그렇게 해서 마을 청년 동수가 석준의 집 추수를 돕게 되었습니다. 동수는 24의 건장한 총각이었습니다. 1년 전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김 이장의 부탁으로 석준의 집일을 거들게 된 것이지요. 아주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동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했고 연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석주는 방 안에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수야, 물 좀 가져다 주겠니? 예, 아주머니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이 짐은 너무 무거워. 내가 들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쉬세요. 젊은 남녀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주는 가만히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연하가 동수와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듯 했습니다. 동수는 무거운 벼단을 번쩍 들어 나르고 연하는 그런 동수에게 물 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동수야. 너 같은 아들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주머니 같은 분이 어머니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나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멀쩡했다면 저렇게 젊은 총각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추수가 끝나고 동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동수는 자주 석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장작 패러 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라. 내가 왜 이런 걸? 제 집것 하다 보니 힘이 남아서요. 겨울 나려면 장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동수는 석준의 집 장작을 패주고 지붕에 구멍을 메워주고 우물을 고쳐주고 무거운 것은 다 날라다 주었습니다. 석준은 그런 동수에게 고마우면서도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과부도 아니고 멀쩡히 남편이 있는 집에 저렇게 자주 드나드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하지만 석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경인 자신은 동수의 도움 없이는 아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추운 밤 석준은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석준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석준은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연하와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겠어요. 동수가 연하의 손에 들린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너무 많은 걸 혼자 하고 계세요. 보고 있으면 안쓰럽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수야. 연하도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젊은 남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짐만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수는 건강하고 젊고 힘이 센 청년이라는 것을, 아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석주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연하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으며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주무세요? 석주는 자는 척했습니다. 연하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는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말해야 하나? 그럼 연화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하나? 연화가 행복할 수 있다면. 석주의 번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석주가 소경이 된 지 어느덧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동수와 연하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척하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물물이 줄었다기에 퍼내러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너 없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석주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밝음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어스름이 깔렸습니다. 석주는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동수와 연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동수야? 저는 아주머니가 좋습니다. 순간 연하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텐 남편이 있잖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걸 보면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해. 비록 눈이 멀었어도.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아주머니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시다간 아주머니가 먼저 쓰러지실 거라는 걸. 동수의 말에 연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아주머니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미안해. 연하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주는 급히 자리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연하가 들어와 석주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작게 흐느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말하면 연화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괴로워할까? 하지만 석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동수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석주의 어머니 박씨 노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동수 그 총각 말이다.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구나. 어머님, 나야 동수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섭단다. 과부도 아닌데 젊은 총각이 매일같이 드나들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어.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고맙지만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동수야.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합니다. 동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연하도 동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석주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눈을 떴다고 말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까? 아니면 연화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라져야 할까? 하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석주가 소경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수가 다른 마을로 장가를 간대. 그래, 좋은 일이네. 석주는 그 소문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잘 됐어. 동수도 새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연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혼자 마당에 나가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주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수가 혼인을 파했대요. 왜? 신부 집에서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답니다. 동수가 다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석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수야, 저는 아주머니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혼인도 파하고 왔습니다. 평생 아주머니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어도.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동수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아주머니가 제 인생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석주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연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거야. 동수도 연하도 모두 불행해질 거야.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석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연하를 사랑했으니까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주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척, 알지만 모르는 척.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석주가 소경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수는 결국 혼인을 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연하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석주의 어머니 박씨 노인도 5년 전에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늙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소경이었고 연하는 여전히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석주는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고 연하도 57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연하의 곱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고맙소. 오늘도 당신 손을 빌려야 하니? 무슨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게 당연하죠. 석주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떴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2년만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말할 기회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30년을 속였다고 말하면 연하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거야. 석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계속 소경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연하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석주는 또 하나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동수가 죽기 전 연하를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석주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병든 동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그런 말 하지 마. 연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제 평생 단 한 사람,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동수야, 미안해. 너를 받아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끝까지 위리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머니가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동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 생에는 제가 먼저 만나서 아주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동수야, 동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진작 말했더라면 연하도
동수도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주에게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석주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연하가 부둥켜 안았지만 석주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 의원의 아들이 와서 진찰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석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저를 두고 가지 마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석주는 아내의 손을 느끼며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석주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여보 말씀하세요. 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석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눈이 보이세요? 보이오 30년 전부터 보였소. 뭐라고요?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난 지 10일쯤 지났을 때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소.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였소. 내가 눈을 뜨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소. 그래서 계속 모른 척 했소. 석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동수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도 동수를 좋아했다는 것도. 여보, 미안하오. 내가 눈을 떴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당신도 동수도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연하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남편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다니.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요.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위해 소경 행세를 하시다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석주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동수를 사랑했어?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당신 곁을 지킨 거예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나 같은 남편을 3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위해 평생 어둠 속에서 사신 당신이. 석주는 연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30년 동안 당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척하느라 너무 힘들었소. 보고 싶었소. 이렇게 마음껏 보고 싶었소. 여보,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으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하지만 석주의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다음 생에도 내 아내가 되어 주겠소? 그럼요. 당연하죠. 고맙소.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소. 석주는 그렇게 말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연하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소경 행세를 하며 아내의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남편. 30년 동안 눈먼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의리를 지킨 아내.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석주가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남편의 묘에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에요. 연하는 남편 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동수를 마음에 두었던 게 평생 죄송했는데 당신은 그걸 다 알고도 참으셨다니.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당신을 더 잘할게요.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백발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연화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30년을 보았으나 보지 못한 척한 남편 석주. 30년을 몰랐으나 다 알고도 지킨 아내 연화. 여기 잠들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속이기도 했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아간 남편 석주, 그리고 그런 남편을 끝까지 지킨 아내 연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켜내려 애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